자, 여러분 키핵심 4강 우리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키핵심 4강을 보시면 우리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립 시기를 보시면 여러분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취득세 과세물건을 뭐예요?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취득하고 뭐 60일이 경과하는 때 이러면 틀려요. 사족 들어가면 취득하는 때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얘도 등기하고 며칠 경과하는 때 이러면 틀려요. 자,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지방 소비세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지역자원시설세도 특정 자원부는 참고고 특정 부동산부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자, 물납 같은 것만 안 따라다니지 웬만하면 재산세 자 규정 따라가죠. 그래서 얘도 과세 기준이 있고 매년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재산세 당연히 과세 기준이 있고 매년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재산세와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 다음 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이 있죠. 얘도 매년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보유세다 보니까 재산세랑 납세무 성립 시기 똑같습니다. 주민세 여러분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이 납세무 성립하는데 8월 1일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자세한 내용 몰라도 돼요.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 기준이 납세무 성립하는데 얘 언제다?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납세무 성립 시기하고 비교가 돼요. 자, 둘 다 과세 기준이래. 얘네들이 재산세나 종부세나 얘네들이 과세 기준에 납세무 성립하긴 하지만 재산분유민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 7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한다는 거. 자, 재산세와 구별된다는 거. 종부세들하고. 그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세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하는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무리 꾸셔도 먹으면 안 돼요. 자, 기간 단위 과세하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다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기억하면 돼요.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요. 그냥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한 때 이런 거 아니라는 거 꼭 주의하고요. 자, 부가시세나 법인세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상속세나 증여세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상속세 상속 개시하는 때요. 피상속인 돌아가시는 때 상속 개시하는 때지 뭐 상속 등기하는 때 아닙니다. 증여세 증여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하는 때 아니에요.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는 때.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자, 뉘집자식이냐 동특세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지방교육세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부가세니까 그 본세의 납세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 목적 본세의 납세무 성립하는 때예요. 자, 항상 부가세들은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자,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나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합니다. 함께 신고 납부하니까. 자,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저를 잘 보셔야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 올렸다 드려야지. 수시부가는 때 아니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 사유가 발생한 때고 꼭 기억합니다. 수시부가는 때 아니에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에요. 사유가 발생하는 때고. 그 다음에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원천징수하는 때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는 때 그때 자, 원천징수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자, 다음 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성립 시기를 받고 확정이요. 납세무 구체로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란 말을 들으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려야 되는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합니다. 자,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죠. 신고하는 때. 자, 이에 해당하는 세목이 어떤 거냐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물어보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에서는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자,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자, 물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이 그렇고요. 국세에서는 웬만한 국세 다 그렇죠.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또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여러분.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통징수나 부가하는 조세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하죠. 그러니까 과세주체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원칙적으로 과세권자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들. 자,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니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 분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은 신고하는 데 확정이고 특정 부동산 분야,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서 자 결정하는 데 확정됩니다. 국세에서는 종부세 하나 딱 기억해야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데 확정되는데 납세문자 신고납부 선택하면 납세문자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는 거. 또 자동확정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납세문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신고서 제출하거나 결정하는 절차 없이 자, 그 세액이 확정됩니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가 그 예인데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합니다. 10만 원 계산됐다. 자, 납세문 성립하면서 그대로 10,000원 세액이 확정이 돼요.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자동확정은 자 그래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신고하는 때 납세문 확정된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럼 틀려요. 자, 그냥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문 성립하면서 세액이 확정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동확정은 넘어갑니다. 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했고 확정이 됐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과권의 취소예요. 자, 이거 철회가 아니라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소멸 사유입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 납세자가 무자력이거나 자, 집행할 재산 하나도 없어요. 뭐 압류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또는 행방불명일 때 일단 결손 처분하고 넘어갔다가 다시 나타나면 세금을 지체 없이 부과하니까 결손 처분 소멸 사유 아니고 부과권의 철회도 소멸 사유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고의소 보냈는데 도달이 안 돼. 자, 주소 불분명하니까 고의소 보냈던 거 철회, 걷어들였다가 주소 확인되면 다시 보내니까 철회도 소멸 사유 아니에요. 취소 헷갈리면 안 돼요. 납세대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은 소멸 사유 아니에요. 소멸 사유 5가지, 아닌 것 3가지 비교합니다. 다음 봅니다. 자, 우리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 제척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20년 전, 30년 전 얘기 들먹거리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제척기간은 조속히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 같은 중단과 정지제도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여러분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국세 제척기간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나 이런 일반적인 국세들은 사기쳤을 때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다. 몇 년 동안 발벗고 잘 수 없다고요. 10년 동안. 10년 제척기간 사기치면 그 다음에 그냥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했다. 7년. 기타의 경우 5년입니다. 10년, 7년, 5년이요. 근데 상속증여세라든가 이걸 주의해야 돼.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요. 부담부증여시 소득세. 그냥 소득세는 10년, 7년, 5년인데 부담부증여시 소득세요. 부담부증여가 뭔지는 나중에 배워요. 부담부증여에 따른 소득세는 15년. 자, 사기쳤을 때. 또 무신고도 주의해야 돼요. 이거 15년이에요. 무신고도 15년.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15년. 그 다음에 그 밖의 경우 10년입니다. 15년, 10년. 요거 부담부증여시 소득세를 좀 주의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국세는 10년, 7년, 5년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지방세 제척기간이요. 자, 지방세 제척기간도 최근에 개정 내용이 좀 있어서 주의하셔야 돼요. 사기쳤다 지방세 10년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 증여가 추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거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신고 안 했을 때는 10년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무신고했을 때 10년입니다. 좀 주의하셔야죠. 이거 추가된 것들. 그다음에 자, 그렇지 않고 그냥 요 니은과 디귿을 제외한 일반적인 그냥 신고, 무신고의 경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지방소득세든 지방소비세든 하여튼 지방세 무신고했을 때 나머지 일반적인 지방세 무신고는 몇 년이요? 7년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합니다. 그래서 26회 시험 때는 지방소득세 무신고했을 때 5년으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자, 7년입니다. 지방세 무신고 일반적으로 7년입니다. 자,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거나 부동산 실명법에 의한 명의신탁 약정의 요 경우에가 자 10년이라는 걸 좀 주의합니다. 자, 사기쳤을 땐 당연히 10년이고요. 자, 요거 주의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권 소멸시효는요, 여러분, 소멸시효는 세금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하죠. 지방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근데 국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이고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라는 거, 이거 주의합니다. 무조건 5년이 아니라는 거. 국세는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 지방세는 5억 원 미만이든 5억 원 이상이든 무조건 몇 년이다? 5년이라는 거. 속 하나 먹으면 안 돼요, 이거.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이러면 틀려요. 자, 지방세와 국세 구별합니다.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멸 시효 중단과 정지 사유가 나오는데 제적 기간에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중단 사유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 시효가 중단합니다. 진행되고 있던 거 없어지고 새로이 처음부터 5년 시효가 채워져야 돼요. 시효가 지나 5년이 새로 있기 진행하고요. 정지 사유는 그 기간 동안에만 정지합니다. 그래서 중단과 정지 사유를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눈에 한번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키의 핵심 4강을 마치는데 여러분 자 지금까지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면 힘들고 여러분들 좀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힘내시고 여러분들 자 계속 반복하시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에 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